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입니다. 이 젠슨왕이 말했던 내용 중에 더 이상 이제 GPU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스케일업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GPU와 GPU 간의 이 연산에서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강조를 했고요. 내년에 출시되는 이제 루빈 제품부터는 루빈 제품. 예,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통신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통신 우주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정지수 연구원이고요. 제가 지난 3월 그 진화론2에서는 그 광 케이블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도 이제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이제 광 모듈에 집중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이제 광 모듈이고요.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응용 산업별로 구분을 해보면 저희한테 좀 익숙한 5G라든지 뭐 기가 인터넷 같은 뭐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까지,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데이터들이 모여서 통신사의 이제 백본망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텔레콤 시장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통신사의 백본망이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연결, 여기를 이제 데이터콤 시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 트랜시버는 텔레콤이나 데이터콤 시장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적용이 돼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다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모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이제 코닝에 있는 뭐 기술 분석 자료를 제가 좀 따온 건데요. 기존 이제 CPU 기반의 데이터 센터에서 GPU나 TPU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로 변화하면서 이 광학 연결수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자료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해드리면 이 네트워크 속도나 이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이 초과 가입 비율을 허용하는 비중에 따라,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16배까지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각화된 내용이 여기 보이시는 이 인도 1위 광케이블 사업자인 STL의 IR 자료에 있는 장표입니다. 보시면 맨 아래쪽에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광학 연결 수가 18배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얘기는 뭐 광 케이블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붙어서 작용을 하는 이 광 트랜시버도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광 트랜시버 사업자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미국의 1, 2위 광 트랜시버 사업자인 코히어런트나 루멘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선도 업체인 스미토모, 중국의 1, 2위 업체인 이놀라이트나 이제 에이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기 혹은 반기 실적들이 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AI가 생성해내고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가 폭증을 하면서 통신단에서 원거리로 데이터를 보내고 갖고 올 때 필요한 광통신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리 지금 이런 광통신 업체들이 AI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주가 반응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네, 얼핏 보면 마치 엔비디아 주가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몇몇 개의 차트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그림 속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엔비디아는 뭘 하고 있나요? 네. 엔비디아 역시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앞서서 이제 양승수 연구원이 설명을 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화두가 됐던 건 올해 3월 GTC 행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컴퓨텍스 행사에서 젠슨왕이 이제 강조했던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입니다. 이 젠슨왕이 말했던 내용 중에 더 이상 이제 GPU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스케일업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GPU와 GPU 간의 이 연산에서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강조를 했고요. 내년에 출시되는 이제 루빈 제품부터는 루빈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새로운 이제 스위치 장비를 같이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는 어떤 거며,
또 지금 여기에 장표에서 보여주시는 CPO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시죠. 네네. 그 CPO, 그러니까 Core Packaged Optics라고 하는 이 CPO는 실리콘 포토닉스랑 이제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건 차세대 네트워킹 솔루션 기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CPO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구현할 도구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이 CPO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네트워킹 구현 방식입니다. 이 박스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이 네트워킹 스위치 장비고, 이 스위치 안에는 당연하게 이 칩셋이 내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스위치 장비 옆면에는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광 트랜시버를 이렇게 끼우면 딸깍하면서 이제 끼워지는 구조인 거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광 트랜시버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스위치 안에 칩셋과 광 트랜시버 간에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한 150에서 한 200mm 정도의 거리가 존재를 하고, 이 거리를 지금 현재는 구리선으로,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단점은 신호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이 전력 소모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 간의 연산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지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 스위치 안의 칩셋과 광 트랜시버 간의 이제 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은 이 CPO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맨 아래쪽, 맨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스위치 안에 이제 칩셋에 이 광 트랜시버의 메탈 겟을 이렇게 벗겨내고요. 실제로 이제 광 트랜시버를 구현할 수 있는 부품들만 같은 패키징 안에 이렇게 실장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전기 신호 거리를 이제 0에 수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좀 신호를 로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젠슨왕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전력 소모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CPO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거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내년부터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나 뭐 AMD, 뭐 마벨 같은 기업들 역시도 이러한 CPU 기술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제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행사장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 성공을 위해서는 파트너사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파트너사들을 이제 함께 공개를 했었고요. 저희한테 익숙한 뭐 TSMC라든지 뭐 코닝, 코이어런트 이런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강조하는 이 해외 기업 중에 이 루멘텀이라고 하는 회사는 GTC 행사 마지막 날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에 엔비디아의 실리콘 포토닉스 생태계의 공식 파트너사가 됐다라는 자랑하는 이제 글을 기재를 했거든요. 이유는 이 루멘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광 트랜시버 시장에서는 한 4, 5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레이저 광학 기술만 한정했을 때는 압도적인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루멘텀의 레이저 기술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결국은 가장 효율적 정보 전달 방식인 광 신호를 전기 신호,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일가형으로 바꾸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전기 신호로 바꾸면 당연히 발열이 발생하고 속도가 느려지고 그 안에 저항 계수가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 폭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CPO라든지 이쪽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들어도 좋은 건데, 반대로 도입이 지연되거나 혹은 비율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 문제가 있을까요? 비용 문제보다는 사실 이제 CPU 기술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인 엔비디아마저도 이제 일정이 조금 미뤄졌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출시가 되더라도 바로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적화되는 그 기간은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용화에 임박해가면서 이제는 굉장히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전방 시장에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또 여기에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기업단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해외 기업 중에는 이제 루멘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RF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그 글로벌 미국 1, 2위 사업자인 코이어런트나 이제 루멘텀 입장에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달받던 이 패키지 제품을 더 이상 기존 제조사들로부터 이제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문제는 이 패키지가 이제 좀 고도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그 대안이 이제 국내 RF 머티리얼즈, 일본의 이제 교세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코이런트나 이제 루멘텀이 공급망 재편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RF 머티리얼즈도 이제 관련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는 일부 국가를 배제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업체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서 기술력을 감안시 몇몇 업체가 없고 그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더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정지수 연구원이었습니다.